JTBC의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진짜 야구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청자들의 열광과 함께 JTBC 내부 포맷 운영 방식까지 흔들고 있다. 기존 야구 예능이 리얼리티에 머물렀다면 불꽃야구는 경기력 중심, 전술적 접근, 데이터 기반 분석, 실제 야구인 참여 등 모든 면에서 정규리그 못지않은 디테일을 구현하며 시청자들에게 이게 진짜 야구라는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방송에서는 선발 투수 운용, 불펜 전략, 실시간 투구수 제한, 벤치 싸움, 심판 판정 항의까지 실제 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 고전적이고 복잡한 야구 요소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닌 감정 몰입형 스포츠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가장 큰 변곡점은 장시원 PD가 도입한 데이터 코칭 시스템이다. 선수들의 타율, 장타율, 출루율을 실시간 분석해 포지션 변경, 작전 수립, 교체 타이밍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보조하는 구조는 현재 KBO 구단 일부에서도 실험 중인 방식이며 이를 지상파 예능에 선제 도입한 것은 불꽃야구가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단순 관전자에서 스스로 감독이 되었다. 유튜브 댓글, 실시간 채팅, 커뮤니티에서는 경기 후 리플레이를 분석하며 특정 선수의 스윙 궤도나 투구 패턴, 수비 위치 선정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 이는 기존 야구 커뮤니티와 별도로 불꽃야구 커뮤니티라는 독립적 팬덤 생태계를 형성했으며 JTBC는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단순 주말 예능 포맷으로 접근한 점에서 전략적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불꽃야구는 기존 KBO 출신 선수들과 비은퇴 전직 프로 선수들, 아마야구 출신의 지도자급 멤버들을 조합하여 경기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김성근, 이승엽, 정근욱, 이대영, 심수창, 이태근, 나지완, 장민재 등 실질적 감독 및 현역 투수 코치급 인물이 직접 현장에서 작전 지시를 내리며 방송 중계를 이끄는 구조는 과거 어떤 스포츠 예능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이처럼 불꽃야구는 예능이 아니라 비공식 제19단처럼 인식되며 심지어 일부 시청자들은 불꽃야구팀이 KBO 2군과 평가전을 하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시청자의 반란이 일어난 이유가 오히려 JTBC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불꽃야구의 초반 편성이 주말 낮 시간대에 제한되었고 유튜브 클립조차 방송 종료 후 수시간 뒤에 업로드되는 비효율적 시스템이 반복되자 팬들이 직접 유튜브 편집본을 제작하고 SNS로 자체 확산시키며 플랫폼 주도권을 가져간 것이다. JTBC는 이러한 흐름을 사후적으로 따라가며 오히려 방송사 주도의 콘텐츠 흐름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놓였고 현재는 불꽃야구 유튜브 채널이 방송본보다 빠른 타이밍에 편집 클립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 중심의 전통적 구조가 팬덤 기반의 자율적 콘텐츠 문화에 밀리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불꽃야구는 단순한 리그 경기 외에도 실제 야구판에서 벌어지는 멘탈 싸움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야구가 정신 스포츠라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입증했다. 윌슨과 이종범의 충돌, 장시원의 감정적 폭발, 김성근 감독의 작전 무시, 심수창과의 투수 교체 갈등, 나지완의 침묵과 리더십 충돌 등은 대본 없는 현실 스포츠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냈고 시청자들은 그러한 진심에 공감하며 이게 우리가 원하던 리얼 스포츠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장시원 PD가 승부 조작, 편집 왜곡은 없다 고 공언한 뒤 편집 방향이 대폭 바뀐 것도 시청자 지지를 끌어낸 요소 중 하나다. 기존 야구 예능은 감동적인 음악과 느린 장면 반복으로 정서적 유도를 시도했지만 불꽃야구는 실제 중계방송처럼 무편집 경기 장면을 클립으로 올려 시청자들이 각자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시청률 상승이나 유튜브 조회수의 문제가 아니다. JTBC 내부의 콘텐츠 전략조차 불꽃야구 이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JTBC 콘텐츠 본부는 불꽃야구 시즌3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확대하거나 JTBC 아닌 외부 제작사와 손잡고 독립 브랜드로 분리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중 불꽃야구 IP 등록 구조를 두고 장시원 측과 삼성전자, 스포티비, 웨이브 등이 각각 파트너십 제안서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JTBC가 더는 불꽃야구를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방송사 주도의 전통적 지배 구조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시청자 반란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수용자 중심의 움직임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를 스스로 정의하고 진화시켜 나가는 플랫폼 주체로서의 행동을 의미한다. 불꽃야구는 그것을 보여주었다. JTBC는 더 이상 불꽃야구를 만든 방송사가 아니라 불꽃야구에 탑승한 방송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팬들은 경기를 분석하고 선수 라인업을 예측하며 다음 시즌의 감독 교체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에서만 가능한 관여도이며 오직 진짜 야구에서만 가능한 감정이다. 불꽃야구가 진짜 야구인 이유는 그 안에 선수들의 진심이 있고 팬들의 판단이 있고 방송의 통제가 아닌 현장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본질을 시청자가 먼저 알아보았기에 지금 이 반란은 JTBC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2. 학폭 종결 김희열아. 연이은 오디션 탈락에 옷장사도 해봤다. 학폭 종결 이후 방송에 복귀한 배우 김희열아가 무명 시절을 떠올린다. 7일 채널 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서는 김지우 편이 방송된다. 이번 방송에서 김지우는 뮤지컬 프리다를 통해 맺어진 절친 배우 김희열아와 댄서 아이키를 초대해 남편 레이먼 킴 셰프의 레시피로 준비한 멕시칸 요리 한상 4인용 식탁을 대접한다. MC 박경림을 비롯해 절친 아이키, 김희열아는 4인용 식탁을 위해 한상 준비를 도와준 김지우 남편 레이먼 킴 셰프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사이가 좋을 수가 있냐며 부러움을 표현한다. 이에 김지우는 13년차 결혼 생활 유지 비결로 남편과 받았던 부부 상담 경험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날 김지우는 레이먼 킴과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만난 두 사람의 첫 만남 일화를 털어놓는다. 김지우는 레이먼 킴이 내 음식을 맛보더니 이걸 손님한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독서를 하는가 하면 내 음식을 씹다 쓰레기통에 뱉기까지 했다. 며 레이먼 킴의 만행을 폭로하면서도 먼저 데이트를 신청해 9개월 반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며 아낌없는 애정을 과시한다. 이어 연애 당시 레이먼 킴 셰프와 가수 김조한이 닮아 김지우가 김조한과 바람 피운다는 루머가 돌았던 일화를 공개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또한 김지우는 동갑내기 과외하기, 학교사, 논스톱 5등으로 큰 사랑을 받다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고백하며 20년차 뮤지컬 디바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우여곡절 인간 승리 스토리를 나눈다. 이에 배우 김희열아도 무명 시절 연이은 오디션 탈락으로 큰 좌절감을 느끼고 무대를 떠나 옷 장사를 했던 과거를 털어놓는다. 김희열아는 장사할 때 꽤 유명했었다. 다른 일을 해보며 여유가 생기니 오디션 볼 용기도 다시 생겼다. 며 옷장사 경험을 통해 배우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사연을 공개한다. 한편 아이키는 최근 화제의 중심인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뮤지컬을 병행하고 있는 근황을 전한다. 아이키는 내가 배틀에서 지는 장면을 본 연우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묻기에 어떻게 맨날 이기기만 하겠어? 질 수도 있지 하며 멋있는 척을 했다. 며 듬직한 엄마의 면모를 뽐낸다. 이어 생애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하게 된 소감을 고백. 극중 이혼하자라는 대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해라더라. 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7일 오후 8시 10분 방송.